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동안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450개니까 한 달 동안 13,000개가 좀 넘는다는 거죠. 블랙록과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매주 비트코인을 몇 달치를 그냥 얘네가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엇 홀딩스가 비트코인 채굴업자 중에서 최대 공급업자예요. 얘네들이 마이크로스트레치를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어요. 그러면 시중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200만 개가 넘게 있어요. 언제 불안하냐?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때 어마어마한 포모가 일어날 겁니다. 지난 출연 때 해주신 말씀 중에서 비트코인은 뭐 금이나 석유 이런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자정작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바뀌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뭔가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네. 공급 수요 역학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형성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화 네트워크고요. 이 통화 네트워크의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것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해 있냐.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채택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러면 그 채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 수요의 역학이거든요. 그 공급 수요의 역학으로 가격이 형성돼요. 부동산과 같은 사용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요. 주식과 같은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트워크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곧 쉽게 말하면 공급 수요의 역학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 수요의 역학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격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게 4년마다 일어나는 반감기고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1년 반 전과 1년 반 후에 3년간의 상승장이 일어나고 그럼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 폭락이 나오면서 1년간의 하락장이 나오면서 4년간의 사이클로 마무리되는 게 이게 바로 비트코인 사이클의 그냥 어떻게 보면 전말이에요. 그럼 왜 비트코인은 결국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정작용이 없어요. 석유 가격이 올라요. 막 100달러, 200달러 간다고 뉴스에 나와요. 저는 절대 안 간다고 유튜브에서 말해요. 왜 안 가냐? 바로 공급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가격 떨어져요. 금도 좀 올랐더니 바로 또 공급 늘리니까 추가는 안 가잖아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은 채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늘려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이 반토막이 나요. 보통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재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재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은 공급을 같이 증가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품이 그냥 무럭무럭 아무도 거품을 꺼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정말 미친 듯이 끼죠. 그러면서 원래 그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가치보다 가격이 여러 배 상승해요. 그러니까 거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근데 이 거품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 거품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터지게 되는 거고 거품이 터지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 건데 그 폭락이 실은 그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가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3년 상승, 1년 하락의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이게 비트코인의 정말 변화될 수 없는 특성이다.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특성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비트코인이 현재 인터넷과 같이 실질적으로 채택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되는 시점.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번 사이클 이후에도 쭉 사이클이 그렇죠. 계속 나타날 향후 거라고 20에서 보시네요. 30년간의 사이클이 계속될 거고 다만 그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잖아요. 몸집이 커지는 만큼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서 상승폭도 줄어들고 그 하락장에서의 하락폭도 줄어들겠죠.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의 이제 정점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이미 1년 반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썼던 그대로예요. 기본적으로는 2025년 말 정도, 연말 정도가 기본적인 사이클의 종료 시점입니다. 그건 이제 과거 역사에 따른 시점이고요. 다만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매번 완전히 무슨 칼처럼 딱 4년 차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 상황이나 외부 호재 악재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변동에 의해서 몇 달 정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상? 그것도 똑같은 책에서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이 여전히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또 바뀐 게 전혀 없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5년 목표 가격의 평균도 얼마 전에 한번 내봤는데 한 20만 달러 초반대 네. 정도를. 근데 전문가들 보통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20에서 30만 달러 굉장히 합리적인 예측치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뭐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매입을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그건 이제 강력한 외부 호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조금 더 연장되면서 가격도 더 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시작하면은 매입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뭐 한 10만 개, 20만 개면은 약간의 호재 정도. 한 50만 개 정도면은 사이클의 목표 가격을 중대하게 변화시킬 정도의 호재. 그다음에 100만 개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표 가격 한 2배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 책에서도 보면은 사이클 후반부에 이제 항상 폭발적 상승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주변에서 나도 이제 좀 사봐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사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작년에나 또는 재작년에 산 것만큼 폭발적인 수익률은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시점은. 이제 아까 제가 20에서 30만 달러 얘기했는데 맥시멈인 30만 달러 가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한 3배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은을 뛰어넘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시가총액 뭐 6위, 7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 최고 메이저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메이저 자산이 향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 2-3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간 대비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엄청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신 기간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자산이 기간 대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굉장히 오히려 보수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 투자자도 있고 사이클 투자자도 있을 텐데 사이클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도도 고려하고 계실 건데 매도는 어떠한 시점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이클의 정확한 고점을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고점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요. 그걸 한두 가지의 고점 지표도 아니고 뭐 10개가 넘는 고점 지표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개인적으로 고점을 완전히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점 시그널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를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어려우실까요? 인간 지표가 제일 확실합니다. 주변에서 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 또 사이클 투자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2024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크게 바뀌고 있지는 않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의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사이클을 초월한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5년 이상 투자자죠. 5년 이상 투자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현재 한 30% 정도.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의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사이클을 완전히 초월해서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장기 투자자건 사이클 투자자건 이번에 이제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크게 기존 가치 70% 폭락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가장 진입하기 저렴한 가격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얘를 일부를 매도할 건가, 장기 일부를 가져갈 건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가격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투자에 대한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시간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그게 전부 장기 투자 생각을 하고 있는 자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나는 이거는 5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잉여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비중이 있을 거고 7천만 원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5년 이하로 보고 있는 중장기 수준의 자산이다. 이런 자산이 있겠죠. 그러면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4년이기 때문에 결국 5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중장기 수준에서의 투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 사이클의 끝에서 이미 다음 반감기 때까지의 평균 가격을 달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가격의 가치를 도달했다는 거죠. 가격의 가치를 도달했으니까 지금 굳이 4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지금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70%는 중장기, 중기 정도의 자산이고 30%가 장기나 초장기 자산이다 하면은 그 중기, 장기 수준의 자산은 이번 사이클에서 정리를 해야죠. 반면 나는 이거는 잉여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이상도 볼 수 있는 초장기 자산이다. 그러면 초장기로 보는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이번 사이클의 가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자산 비중에 대한 투자의 시간축 내에서의 목표 가격은 훨씬 더 높은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걔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투자의 시간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사이클을 종료한 이후에 이제 사이클 투자자분들께서 다음 투자를 생각할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투자처 있으실까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괜히 어디 어설픈 데 들어갔다가 또 이제 물리시죠. 근데 물려도 사실은 그 걔를 이제 빠르게 손절을 하고 비트코인 다음 사이클 시작할 때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 물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비트코인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투자자는 10중 8구는 조금이라도 물려있으면 못 빼요. 네. 제가 봐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실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손가락 봉인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1비트를 보유하는 게 또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 정도에 거의 300만 개에 달했던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200만 개 초반대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특히나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로 거의 날개 없는 추락, 수직 낙하,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지금 블랙록이 막 하루에 3, 4천 개씩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최근 8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매주의 평균 매입량이 한 10,000개 이상이 됩니다. 10,000개에서 20,000개 사이가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동안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450개니까 한 달 동안 13,000개가 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록과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가 매주 비트코인을 몇 달치를 그냥 얘네가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매주 단위로. 주 단위로 몇 달치를 싹쓸이 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안 나오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엇 홀딩스가 비트코인 채굴 업자 중에서 뭐 원투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공급업자예요. 얘네들이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를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B2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어요. 그 매입 규모도 수천 개 규모로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대 공급업자가 자기들이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더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200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후달리지 않아요. 왜냐면 200만 개나 넘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점점 먹을 것이 공급이 떨어져요. 근데 여전히 가판대에는 물건이 쫙 진열돼 있어. 그럼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안하죠. 그렇죠. 언제 불안하냐? 없어지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죠. 그때 어마어마한 포모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아닐 수 있어요. 미국이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한다면 이번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 사이클은 아닐 수 있어요.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결국은 일어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의 자금 그리고 또 기업의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계속 사이클을 이제 많이 알아서 이렇게 기존과 같은 그런 사이클 형성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유동성이 확장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오르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떨어지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매번 오르고 떨어지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해서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는 것이 사이클을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부터 오르겠구나. 너도 나도 사죠.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부터 내리겠구나. 너도 나도 팔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오히려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도 안 팔아요. 다 사요. 사이클 중간에는 아직 사이클이 남아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팔아요. 그리고 언제 파느냐? 사이클이 끝나갈 때쯤 다 팔죠. 왜냐면 사이클이 끝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이 사이클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작가님 유튜브에서 연말에 그 방송하실 때 보니까 투자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한 실수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이제 경험이라는 게 큰 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이렇게 실수한 사례 있으셨을까요? 뭐 실수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죠. 저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칙 하에서 하는데 그 원칙에서도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 이런 리밸런싱에도 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정한 대로 완벽하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 변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상황이지만은 이미 변동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을 더 경험해 가면서 저도 사이클에 대한 분석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실수들이 잦아가지고 멘탈이 이렇게 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원래 시장은 97%의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당초 97%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애당초 기대치가 완전히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웬만한 일에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일반적인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이 사이클,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생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과거보다 심리적인 흔들림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서 성숙해 나가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원칙이 있으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또는 가끔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칙대로 했고 또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자세히 반성을 해봤더니 원칙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나를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이 없으면 결국 언제까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만 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분석도 불가능해요. 그냥 운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언제까지도 발전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원칙을 형성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흔들림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